제가 또 이런 말 하면은 욕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병 부심.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다운TNT 캠핑카 제가 타고 다니는 르벤트스 680의 실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거예요. 저는 오늘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저는 포천으로 향해 캠핑을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제가 그동안에 실제로 캠핑카를 지금 구입한 지 2월에 출고가 됐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8개월 동안 제가 느꼈던 실제 주행 소감이랑 주행할 때 어떤 거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네, 차량 실내인이 마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벤트스 680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캠핑카들과 비해 단점이죠. 단점이 이게 이런 수동이에요. 수동 기어. 수동 기어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이제 힘듭니다.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를 사고 싶으셨던 분들도 거부감이 약간 드는 차량이죠. 거부감이 약간 드는 차량이기 때문에 르노마스터 차량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고려하셔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식까지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를 샀고 2020년형은 좀 약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새롭게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내부가 좀 달라졌고, 근데 제가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이제 스타트는 1단 스타트 저속으로 이제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주어진 환경이 무게가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약간 소방차까지는 아니지만 무게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소방차도 몰았었거든요. 운전병이어가지고 소방차도 엄청나게 진짜 저속으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방크러치를 좀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가 무겁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지금 뒤에 짐 얼마나 실려 있어요, 대충? 제가 지금 적재함은 제가 이제 조만간 이제 얼마나 들어가는지 오픈해드릴 텐데 그 적재함 공간에 캠핑 짐이 꽉 차 있고 지금 기름이 약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가 있고 기름이 약 6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60리터. 물 채웠어요? 예. 물이 150리터가 지금 150리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게가 상당히 돼 있죠. 그리고 성인 지금 남자가 2명이 타 있고 또 부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냥 겨울이라고 지금 가을인데 가을에 이제 캠핑카에 이제 월동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짐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로 들어가고 원래 기존에 안 썼던 난로 그리고 등유가 들어가면은 또 저는 오늘 20리터를 한 통 사왔거든요. 2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또 20kg가 증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차량이 무겁기 때문에 굉장한 이게 저속 주행을 좀 해야 됩니다. 휘청휘청 하다가 한 번에 싹 틀어버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캠핑카들이 이제 자주 제일 사고가 많은 이유가 과속을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봤을 때는 과속은 아닌데 90km에서 100km 넘어가는 상황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나가게 되면은 큰 대교 있잖아요. 서해대교나 인천대교 이런 데 지나가게 되면은 바람 때문에 위험해서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통 최고 속력은 어느 정도까지 내봤고 그 다음에 적정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은 생각 없이 속도를 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단에서 6단까지 이제 변속이 되는데 기어 변속이 되는데 6단까지 변속을 한 상태에서 보통 달리죠. 왜냐면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도로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그럴 때 원래 평균적으로는 80km, 70km에서 80km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100km 정도를 이제 밟고 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언제 다시 이제 직감을 했냐면, 갔는데 옆에서 이제 그 대형 차량이 한 대 딱 지나갔는데 차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휘청.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진짜 고속주행할 때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차선 끝에 붙어서 이제 잘 이제 안전하게 주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90km 이상 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고 속도에 아무래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평소에 가는 시간보다 한 2배 이상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막힐 때는 또 속력 못 내고.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출발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가는 데가 이제 포천 쪽인데, 일반 차량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제 차량으로 갔었을 때는 한 40분 정도의 거리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진짜 약 2배 정도는 잡고 가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차 막힐 것도 있고. 근데 1시간은 넉넉하게 잡고 이제 출발해 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돼요, 차량이. 운전할 때. 네네네, 이게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진짜 이제 트럭 타고 다니는 것처럼, 지금은 엔진 소리가 지금 다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면서 진짜 이제 본보용 차량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름은 등유가 들어가네요. 네, 등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등유? 경유? 등유래요. 나 등유 큰일 납니다. 경유. 오타 수정. 나도 헷갈렸네. 경유인데 등유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타봤어요. 제가 네 가지 차량을 타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캠프9에서 나온 이제 르노마스터 기반의 캠핑카를 타봤고, 그 다음에 그 다운 TNT에서 나온 르벤투스 그냥 차박형 르벤투스를 타봤고, 두 번째가 그 차박형 S 모델을 타봤고, 차박형 샤워실 버전 타봤고, 그 다음에 르벤투스 680 타봤는데, 제가 승차감 말씀드릴게요. 이 승차감이 어떻냐면, 이게 지금 차량을 보면은 여기 한번 보여줘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제가 옵션으로 넣은 이제 리무진 시트예요. 리무진 시트.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기존에 네 가지 차량을 다 타봤는데, 일단 이게 패브릭 소재라고 해야 되나? 모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인조 가죽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안 좋았어요.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허리가 좀 아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주문을 할 때 그래도 이제 저는 제가 운전을 다 하니까 이거 운전할 때 이제 이거를 신경 썼죠. 좀 더 편하게 운전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다 리무진 시트를 넣었는데, 여기랑 천장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리무진 시트를 넣었는데, 넣으니까 사실 좀 편하더라고요. 캠핑카를 이제 타시는 분들은 장거리 캠핑도 많이 하잖아요. 장거리 캠핑. 예를 들어서 노지라든지, 그리고 캠핑카에서 뭐 3박 4일 여행, 뭐 적어도 1박 2일은 가니까 캠핑카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길고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기 때문에 긴데, 그래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 리무진 시트는 적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천장이랑 여기 시트 부분, 아래에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승차감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방지턱 같은 거 넣을 때도 확실히 다릅니다. 필수 옵션이라 생각하시나요? 예, 필수 옵션. 여기다 한번 찍어주세요. 와,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차량이 진짜 많네요. 차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날씨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차량이 포터 기반 있잖아요. 포터 기반이랑 스타렉스 기반 캠핑카보다 차고가 진짜 높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르노마스터 캠핑카의 이제 캐빈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확장형 그 캠핑카들은 벙크베드가 잘 없어요. 차고가 높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 운전을 할 때 보면은 또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편하고, 사이드미러도 진짜 광활하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운전을 하면서 편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다면? 편한 점은 시야가 넓고, 근데 이제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차 중간에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바퀴 사이에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도 좀 더 크게 돌아야 되는데, 크게 돌 때 좀 무서운 거는 차량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캠핑카, 그러니까 짐이 별로 없으면 괜찮은데 저같이 이제 짐이 많으신 분들은 볼 때 진짜 저속으로 해야 돼요. 진짜 하다가 약간 이렇게 쏠리는 느낌의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근데 그게 좀 힘들고, 진짜 좋은 거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다 보여요, 진짜. 너무 운전하기 이런 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이제 톨게이트를 이제 지나서 들어갈 건데, 톨게이트 들어갈 때도 보면은 톨게이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가드가 하나 있어요. 이제 사고 방지 가드가 조금씩 앞에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칠까봐 좀 무서워요. 그거를 이제 칠 뻔 한 적도 있고, 왜냐면은 저는 하이패스를 안 달아서 통행료를 지불해야 돼서 좌측을 좀 붙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다가 이제 합을 찍고 이제 가야 되니까 최대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진짜 박을 뻔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이패스를 달 생각은 없어요? 하이패스 달아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못 달았습니다. 하이패스 좀 달아주세요. 빨리 튜닝 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주행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이게 캠핑카에서 그 주행할 때 생각보다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실수를 했었고, 어떤 실수를 했냐면 제가 차량을 출고하자마자 사고를 낸 적 한 번 있어요. 어떤 사고였냐면, 그 캠핑카 들어올 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전동식 발판이 아니라 수동식 발판이에요. 이제 손으로 이제 빼서 하는 이런 수동식 발판인데, 그 수동식 발판을 꺼내놓고 주행을 해버린 거예요. 네. 다행히 이제 차량들과 사고는 안 나는데, 제가 주차를 할 때 옆에 이제 이런 이제 도로가 있었어요. 인도에다가 잠깐 이제 편의점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뭐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가 이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있는 자리여서 맨홀 뚜껑이 들어가고 혹시나 차량이 무거워서 맨홀 뚜껑이 무너졌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드 발판이 안으로 휘어 들어간 거였어요. 그걸 제가 꺼내놓고 운전해버렸으니까. 그런 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아웃트리거. 보면 캠핑카 뒤에는 아웃트리거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시즈탱크가 시즈모드 하듯이 이제 발이 샥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냥 정찰해놨을 때. 근데 아웃트리거를 해놓은 거를 깜빡하시고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웃트리거가 이제 용접을 해놓은 게 용접 다 떨어졌다가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아리아모빌 캠핑카를 오늘 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웃트리거 용접 떨어져가지고 다시 용접을 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주행할 때는 좀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랑 그리고 아웃트리거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루프탑이 있기 때문에 뒤에 루프탑에 올라가는 사다리를 이제 접이식이에요. 접이식이다 보니까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붙여놓은 다음에 그 끈으로 묶어야 되는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자, 이제 톨게이트 지나가는데, 톨게이트 지나갈 때 진짜 이제 신중을 많이 길어요. 그리고 차고가 높다 보니까 화물칸 라인으로 저는 항상 주차를 합니다.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왜냐면은 테라스도 있어서 테라스 높이를 무시 못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위에 저렇게 3m라고 돼 있긴 한데, 제 차가 3m가 안 되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무서워서, 여기 보면 앞에 가드 보이시죠? 이런 걸로 좀 무서워가지고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거 받으려면 살짝 왼쪽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다르게 옆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하루빨리 하이패스 다시길. 네, 하이패스를 좀 달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발판을 네네네. 깜빡깜빡 한다고 했는데, 네네네. 2호 캠핑카 말고 지금 타고 있는 SUV에 보면 발판이 지금 문 열고 닫는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네, 제 차량에도 이제 사이드 발판이 있는데 그 전동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이 열리면 열리게 돼 있고 닫히면 닫히게 돼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그리고 그거는 튀어나와봤자 별로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와봤자 한 이 정도밖에 안 튀어나오는데 이거는 튀어나가면 이만큼이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이드 발판도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뭔가 옵션이나 뭐 튜닝을 한다든지.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전동 사이드 발판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안 한 이유는 캠핑카를 이제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문을 열고 있으십니다. 문을 열고 계시는데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요. 근데 사이드 발판이 있는 캠핑카도 있는데 그게 있으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만약에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다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박을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동이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저는 이제 무서워서 오히려 그런 거에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이제 좀 안 했죠. 운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캠핑 캠핑 때 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수동식으로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수동식 발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잊어먹지 않게, 깜빡하지 않게. 그렇죠. 그리고 꺼내놓고 쓰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사이드 미러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든지 발판이 들어갔나 한다. 그래서 보면은 사이드 미러 아래 보면은 그게 있어요. 볼록 거울로 해가지고 좀 약간 와이드하게 볼 수 있게. 근데 이제 이 밑에 두 번째.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잘 신경 못 썼죠. 역시 사고가 나봐야. 네, 사고가 나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운전하기 전에 한 번 본 다음에 또 한 번 봐요. 사다리 한번 흔들어 보고 떨어지지 않는지. 사다리는 제가 이제 끈으로 이렇게 매듭을 묶어놔요. 쪼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아웃트리거, 항상 이제 아웃트리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아웃트리거가 이제 반절만 살짝 걸리는, 클립이 반절만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훅 떨어져 버리니까 한번 당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발판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고. 사고 나면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쵸.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캠핑카에서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제 건 위에 이제 테라스가 있잖아요.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그 테라스에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거를 좀 떼고 달려요. 왜냐면은 나뭇가지를 달고 가다가 만약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뒤 차량에 진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운전하는 거죠. 지금 제가 시속 80km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크고 무거우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나를 위해서든 다른 차량을 위해서든 신경을 쓸 게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 르노마스터 차량 같은 경우는, 르벤투스 680 같은 경우는 비상등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예요. 차선 이탈 방지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면은 이제 만약에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삐삐삐 소리가 나요. 차선을 이제 이탈하게 되면. 차선을 인식하고. 네네네. 근데 이거는 캠핑카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캠핑카는 바람 때문에 휘청여가지고 핸들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80km로 가고 있는데 제가 속도 좀만 더 내서 지금 보면 옆에 차를 보면은 이제 지나갈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대형차도 지나가요. 지금 80km인데도 대형차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좀 약간 바람이 이게 느껴지거든요. 차가 좀 밀리는 게. 왜냐면 옆면이 다 바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버스 지나가잖아요. 버스 지나가도 방금 휘청이는 거 보나? 그렇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가 있어야지, 소리가 나야지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운전할 수 있어요. 이거 짐볼로 하니까는 안 느껴지는데. 짐볼로 하니까. 그런 또 단점이. 저도 이제 곧 고칠 예정인데, 캠핑카가 약간 저속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저속 주행 차량이라는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스티커도 팔고. 그리고 이게 캠핑카가 길이가 약 7m 정도 돼요. 7m. 주차할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차할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어요. 지금도 이제 보이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여기 달려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시야가 그렇게 크게 안 나와요.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상시로 이제 돼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게 좀 하네요. 이건 그냥 주차용으로만 주차용이랑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단은 제가 다른 차량들과 다르게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진을 하다가나 뭐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주차할 때 진짜 잘 편하고. 근데 이제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이게 창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썬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주차를 할 때는 그냥 차선에 맞춰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안 보여서 내려서 다시 감으로 할 때가 있는데 저녁에는 주차할 때는 좀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 주차에 대한 불편함도 솔직히 있습니다. 보통 뭐 1톤 트럭 이런 트럭들이 네네.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차선으로 주행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2차는 가능해요? 아니면? 이게 승합차로 돼 있어요. 등록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승합차로 돼 있어서 가능을 한데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저속 주행하니까. 저속 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의 약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진로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차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조심해서 달리는 거를 추천. 이게 고속도로는 또 괜찮은데 그러면은 시내 주행할 경우엔 또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강남도 가끔가다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근데 강남 테헤란도 이런 데는 차량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오토 기반의 차량이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스틱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왼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정체가 심한 곳에서 운전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운전 다 끝나고 나면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게 운전이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뻥 뚫려서 지금 그냥 일반 가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랑은 다 되는데 이제 뭐 기존에 뭐 메리평, 내비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게 다른 거와 다르게 제 차량은 밤에 그 산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 시야가 안 보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쌍라이트 정신 면치기 뭐죠? 하이빔? 하이빔이잖아요. 하이빔을 이렇게 앞으로 민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밀어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안 밀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당긴 다음에 당기면은 그냥 한번 깜빡깜빡 하잖아요. 한 번 더 길게 당겨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앞으로 이제 다시 당겨주면은 다시 풀리고. 하이빔 쓰려고 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고 갔었어요. 하이빔 이렇게 키고. 운전할 때. 나중에 딱 당겨보니까 고정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차라 안 그래도 운전 불편한데 네네. 고정도 안 되면 난리 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확실히 시야가 좋고 주행할 때는 편한 것 같아요. 주차할 때나 이런 거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휴게소나 이런 거 들릴 때는 무조건 대형 주차 라인으로 가서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 길가에서 만약에 그 캠핑을 갔다 오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다가 식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주차장이 좀 넓은데 공터같이 생긴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좀 주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뒤쪽에 짐이 많이 실려 있는데 네네. 뭐 언덕길을 올라간다던가 이럴 때 혹시 불안한 적은 없었는지? 불안하죠. 왜냐면 이게 뒷바퀴 축보다 뒤에 적재한 공간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적재한 공간에 짐이 많으면은 각도가 좀 높은 데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조심해서 돌아가서 하려고 하거나 안전하게 하려고 하죠. 일단은 평지에 있는 캠핑 장소는 괜찮은데 산 쪽 예전에 뭐 600마지기라든지 이런 데 가려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 되거나 짐을 좀 빼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차체 크고 주차할 공간도 사실 뭐 잘 없겠지만 아무래도 도심에 살고 교통이 많이 막히는 데 사시는 분들은 이걸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보관하는 장소를 차라리 외곽 쪽으로 빼서 차 몰고 갔다가 차를 뭐 교체해가지고 캠핑카로 바꿔간다든지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캠핑카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캠핑을 하겠다 이런 것도 이런 게 먼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주차 공간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캠핑카를 이제 출고를 받으시려면 주차에 대한 그런 서류가 있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차량 2대분, 그러니까 차량이 크기 때문에 차량 2대분의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을 무조건 확보를 하신 다음에 캠핑카를 구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서울 시내에 살면서 그냥 승용차 하나 모으는 것도 주차하기 정말 신경 많이 쓰이는데 네,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제 르벤투스 680 같은 경우는 주차는 진짜 신경 써야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그 신식 아파트들은 또 지하 주차장으로만 다녀야 되는 데가 있어서 네네. 못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주변 공용 주차장에다가 월주차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좀 포토 기반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저 같은 차량은 일반 주차장 사이즈에는 안 맞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집 앞이 아니라 주차장을 따로 먼 데다가 세워놔야 되면은 짐 옮기는 것 자체도 엄청 불편할 텐데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하고 구매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모델을 사고 싶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렇게 운전하기도 참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카가 있으니까 확실히 뭐 좋다, 이런 점이 좋다 할 만한 게 있네요. 집에서 이제 혼술 많이 하는데 집 앞에 캠핑카가 있으니까 가끔가다 이제 캠핑카에 와서 이제 술을 먹거나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그러면 진짜 놀러 온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최고의 장점. 최고의 장점은 저만 아직도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행은 편하다. 편하고 푹신푹신하고 불편함은 없고 시야 좋고, 하지만 단점은 저속 주행을 해야 되고 차선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지형을 잘 파악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차를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운전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아니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커서 운전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네네네. 약간 뭐 1박 2일이나 뭐 이런 단기보다는 좀 아무래도 뭐 2박 3일, 3박 4일 장기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 면에서 추천드리죠. 어차피 가니까. 뭐 여행 커잖아요. 1박 2일 가면 아쉽고 2박 3일 가면 아쉽고 3박 4일 정도는 가져야 이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 다오티에티 르벤투스 680을 타고 8개월째 타고 있는 승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